한 장의 사진이 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눈으로 만든 작은 오리 모양 주변에 모여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사진 하나가 단 이틀 만에 10만 명 이상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패션 에디터가 올린 그 게시물은 폭설 속에서도 따뜻했던 도시,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왜 하필 눈오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작은 사진이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답은 한국을 찾은 한 일본인 여성의 마음을 녹인 어떤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한 그날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낯선 도시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는 리사 카와모토입니다. 일본 오사카 출신으로 현재 보그 니폰에서 패션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마치 제 인생처럼 맑고 질서정연해 보였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서 겨울 패션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꼼꼼히 자료를 정리하며 완벽한 기획안을 만들고 있었어요. 카와모토 씨, 이번 겨울 특집에 서울 패션 위크 취재를 추가하면 좋겠어. 갑작스러운 상사의 말에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서울이요?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많지만 패션 업계에서는 그저 일본의 아류 정도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죠. 다음 주 출장이니 준비해두세요. 거절할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으니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왜 하필 당신이? 라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패션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온 저에게 이번 일은 그다지 달갑지 않았어요. 내심 도쿄 컬렉션 같은 세계적인 패션쇼를 맡고 싶었거든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출국을 기다리는 동안 동료 기자 마코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리사, 서울 패션이라니 재미없겠다. 한국 겨울 패션은 일본만큼 정교하지 않잖아. 마코의 말에 침묵했습니다.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인정받기 위해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습관이 그대로 나온 거죠. 어쩔 수 없지. 다녀와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라운지를 나섰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얼굴에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감정을 숨기는 게 편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 서울 패션 위크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상대로 일본 매체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죠. 남은 시간은 잡지 편집 작업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제가 패션 업계에서 살아남은 방법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 사이로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하얀색으로 뒤덮인 도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있었던 거죠.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폭설주의보가 발령되어 착륙이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죠. 출장 첫날부터 일정이 꼬이다니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하얗게 쌓인 눈 아래 서울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얼어붙은 도시에서 과연 뭘 찾을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눈은 내리지만 도쿄에서는 금방 녹아버리거나 정리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마치 흰 담요를 덮은 것처럼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위해 고도를 낮추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기분이었죠. 도쿄에서는 인정받던 패션 에디터가 여기서는 그저 외국인 방문객에 불과했으니까요. 착륙하는 순간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폭설 때문이었겠죠. 갑자기 옆자리 승객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깜짝 놀라 바라보니 노인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지만 노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눈치였어요. 한국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교류였지만 어쩐지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폭설로 인해 많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모양이었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공항은 마치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죠.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 중에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셨네요.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무료로 따뜻한 차와 담요를 나눠주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그곳에서도 공항이 마비되면 직원들은 대부분 안내만 할 뿐, 이런 세심한 배려는 보기 힘들거든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내로 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도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와모토 씨, 폭설 소식 들었어요. 취재 일정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현지 상황은 어때요? 지금 인천공항인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안전이 우선이니 무리하지 말고 일정은 조정할게요. 통화를 마치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긴 줄이 보였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택시에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온통 하얀색이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들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는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운전기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설이 자주 내리나요? 서울이 이렇게 많은 눈에도 대처하는 게 인상적이네요. 서울은 겨울 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죠. 작년에도 이런 폭설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대응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운전기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눈과 함께 사는 법이라. 그 표현이 마음에 남았어요. 창밖으로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의 모습이요. 차보다 빠르게 도로를 지나가는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우와, 저기 보세요. 스키 타는 사람이요. 아,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죠. 폭설에 대응하는 우리만의 방법이랄까요? 차가 막히니까 스키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창의적인지 감탄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동 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 현지 가이드였어요. 카와모토 씨, 폭설로 오늘 예정된 촬영 장소들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내일로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첫날 일정이 모두 취소된 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계속해서 내리는 눈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호텔에만 있기는 아쉬웠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눈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걷다 보니 비탈길이 나왔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아준 건. 괜찮으세요? 한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에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소년의 목소리가 폭설 속에서 맑게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도움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년은 12살 정도로 보였고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요. 제 말에 소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작은 주택가와 상점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에 도착하는 동안 제가 본 광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폭설로 인해 많은 사람이 발이 묶인 상태였지만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공항 직원들은 지친 표정 없이 승객들에게 따뜻한 차와 담요를 나눠주고 있었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직원들은 불평하고 승객들은 짜증을 낼 테죠. 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질서정연하게 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빙판길에 서행하는 자동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 모습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발견했습니다. 택시 기사와 나눈 대화도 기억에 남아요. 서울은 겨울 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죠. 그의 말처럼 서울 사람들은 폭설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시 소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세요? 제 질문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기 골목 안쪽이요. 이름은 지민이에요. 누나는 외국인이죠? 소년의 직관력에 놀랐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거죠. 맞아요. 일본에서 왔어요. 리사라고 해요. 이 말을 하자 지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본 사람이세요? 다이조부 데스까? 서툰 일본어를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지민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본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학원에서요.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해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지민의 눈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아이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도쿄의 아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빠져 있거나 학업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지민은 폭설 속에서도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 안 갔어요? 폭설 때문에 학교가 휴교됐어요. 학원도 취소되어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지민의 친구들이 뛰어왔습니다. 3명의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민아, 눈싸움 계속하자. 한 아이가 외쳤고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도 같이 할래요? 정말 재밌어요. 처음엔 그 제안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일하러 온 거지 놀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일정이 취소된 상황에서 호텔에 돌아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느끼는 것도 취재의 일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올해는 못 놀아요. 제 대답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눈덩이를 만들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한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항상 모범생으로 살아왔고 패션 업계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눈싸움이 한창일 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선 다들 눈오리 만드는 거 알아요? 눈오리요? 눈사람 말하는 건가요? 아이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눈오리를 만들어요. 눈사람보다 더 귀여워요. 그리고 아이들은 금세 눈을 뭉쳐 오리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눈 속에서 작은 막대기를 찾아 오리의 부리를 만들었어요. 다른 아이는 작은 돌을 주워 눈을 표현했고요. 그렇게 금세 귀여운 눈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정말 귀엽네요. 아이들의 손재주에 감탄했어요. 그들의 천진난만함과 순수한 기쁨이 전염되는 듯했죠. 일본에서는 눈이 오면 대부분 불편해하고 빨리 녹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눈을 즐기고 그것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자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났어요. 눈오리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기뻐했죠. 셔터를 누를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중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사진들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패션 취재로는 담을 수 없는 서울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위기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인간미가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눈오리를 더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저도 함께 도와주며 오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민의 가르침에 따라 점점 모양이 잡혔어요. 완성된 오리를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리사 누나, 이거 가져가요. 일본에서도 만들어 보세요. 지민이 작은 플라스틱 틀을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눈오리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도구였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으니까요. 고마워요, 지민. 눈오리 틀을 받아서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지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고프구나. 나도 그렇네. 근처에 식당 있어요?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에 가요. 할머니가 맛있는 떡국을 끓이신다고 했어요. 리사 누나도 드실래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민의 순수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한국 가정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방해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항상 손님을 좋아하세요.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 반가워하실 거예요. 지민의 자신 있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지민을 따라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눈이 쌓인 좁은 길을 걷는데 어딘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문 앞에 눈을 쓸고 있었고 이웃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쿄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지민아, 학교는 내일도 쉬어요? 아마도요. 뉴스에서 내일도 눈이 계속 온대요. 우리 선생님도 문자로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금세 지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주택이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할머니, 친구 데려왔어요. 지민이 신발을 벗으며 외쳤습니다. 저도 따라 신발을 벗었어요. 곧 주방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니? 할머니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이 재빨리 설명했어요. 일본에서 온 리사 누나예요. 누나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제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같이 눈오리도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폭설에 고생했겠네. 뜨끈한 떡국 한 그릇 먹고 가요. 할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지민의 할머니는 전혀 망설임 없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돌바닥이 발을 감쌌어요. 창밖으로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 집 안은 포근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고 지민은 신이 났는지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리사 누나, 이거 봐요. 제가 일본어로 쓴 일기예요. 지민이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쓴 일본어 문장들이 보였어요. 그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란 듯 바라보셨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이 무슨 일을 해요? 거실에서 지민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여전히 서울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어요.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건물들과 나무들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만큼 제 일정도 더 미뤄질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예상대로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카와모토 씨,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도 폭설로 인해 취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패션 위크 관계자들이 내일로 일정을 조정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호텔에만 머물러 있기는 아까웠어요. 어제 지민을 만나고 그의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떡국을 먹었던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주변을 좀 둘러볼게요. 통화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한 코트와 목도리, 장갑을 꼼꼼히 챙겼어요. 어제 경험으로 서울의 눈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눈이 덜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어제와 달리 조금 더 활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상점들도 문을 열기 시작했고 제설 작업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어제 택시 기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서울은 겨울 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죠.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취재가 아닌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담고 싶었어요. 눈 속에서도 활기찬 시장 상인들, 서로 도우며 길을 걷는 노인들,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생생한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작은 한옥 카페를 발견했어요. 추위에 몸이 떨려 따뜻한 차를 마시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의 환한 미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다가 생소한 이름의 차를 발견했어요. 유자차 하나 주세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골목길은 폭설 속에서도 나름의 운치가 있었어요. 일본의 겨울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죠. 도쿄의 겨울은 건조하고 각박한데 서울의 겨울은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오자 학교로 보이는 건물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폭설로 인해 일찍 하교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때 한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혼자 서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남의 일에 관여하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버스가 안 와요. 집에 가야 하는데.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폭설 때문에 버스가 취소됐나 봐요. 부모님께 연락해봤어요?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아이를 돕는 게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이에게 접근하는 건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차가운 날씨에 어린 소녀를 그냥 두고 가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외국인이시잖아요. 괜찮아요. 일본에서 왔어요. 이름은 리사예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지유예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좋아요, 지유. 집이 어디인지 알려줄래요? 얼른 따뜻한 곳으로 가야겠어요. 지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학원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정말, 와, 대단한데요. 제 말에 지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일본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지우와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길을 안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원래 오늘 야외 활동이 있었는데 폭설 때문에 취소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찍 끝내주셨어요. 그렇구나. 아쉽겠네요. 괜찮아요. 내일 눈이 그치면 친구들이랑 눈오리 만들기로 했어요. 눈오리라는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지민이 알려준 그 눈오리였죠. 한국에서는 눈이 오면 다들 눈오리를 만드나 봐요. 네.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눈사람보다 더 귀엽죠? 지우의 밝은 대답이 추위를 조금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걷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어요. 이웃들이 서로 도와 눈을 치우고 노인들을 부축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가게 주인은 문 앞에 쌓인 눈을 치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인데 도쿄에서는 대부분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타인을 돕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물론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공동체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리사 언니, 일본에는 눈이 많이 와요? 지유의 질문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도쿄에는 많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북쪽 지역에는 서울보다 더 많이 오기도 해요. 와,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유의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일본 매체들을 통해 들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일본인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 갈등이 있어 한국인들이 일본에 적대적일 거로 생각했거든요. 걷다 보니 작은 슈퍼마켓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유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아저씨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와주고 계세요. 매일 그러세요. 보니 한 중년 남성이 노인들의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눈길을 걷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흔한가요? 네. 우리 엄마는 항상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제 삶은 항상 경쟁과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패션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타인을 돕는 여유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작은 아파트 단지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그중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저기예요. 저희 집이에요.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들어오실래요? 할머니가 계신데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지민의 집에서 경험한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의 정체를요. 괜찮을까요? 방해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손님을 좋아하세요. 특히 외국인이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지유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도 어제 비슷한 말을 했었죠. 이 나라 사람들의 환대가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럼 잠깐만 들를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유는 계속 일본에 관해 물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학교는 어떤지, 눈이 오면 무엇을 하는지 등등. 그 호기심 어린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지유가 벨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흰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지유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리사 언니예요. 일본에서 오셨대요. 학교 앞에서 버스가 안 와서 헤매고 있는데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 멀리서 왔는데 우리 지우 때문에 고생했네요. 들어와요. 따뜻한 차라도 마셔요. 망설임 없는 환대가 놀라웠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정갈하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차 한 잔 끓여올게요. 지우야, 손님 계시니 간식도 내오렴. 지우는 신이 난 듯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따뜻한 집안 분위기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도쿄의 제 아파트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지만 이런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들고 오셨습니다. 옆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과자도 있었어요. 요즘 폭설이 심해서 외국인 분들은 더 힘드실 텐데 우리 지우 잘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자 향긋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생소하지만 기분 좋은 향이었어요. 이게 무슨 차인가요? 맛이 독특하네요. 국화차예요. 우리나라 전통차인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외국분들은 처음에 좀 낯설어 하시지만 금세 좋아하게 돼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우는 제 옆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리사 언니, 한국 음식 먹어봤어요? 어제 처음으로 떡국이라는 걸 먹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떡국을 먹어봤구나. 떡볶이는요? 불닭볶음면은? 아직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자 지우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우리 저녁에 김치찌개 먹기로 했잖아요. 리사 언니도 같이 먹어요. 갑작스러운 저녁 초대에 당황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는데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어요. 호텔로 돌아가야 해서.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밖에 눈도 많이 쌓였는데 저녁 먹고 가세요. 요즘 같은 때 서로 도와야지. 내가 오늘 김치찌개랑 여러 반찬 준비했으니 함께 먹어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초대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호텔로 돌아가도 혼자 식사해야 했기에 이 따뜻한 가정에서 한 끼 함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제가 뭐 도울 일 있을까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손님이 무슨 일을 도와요? 지우랑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금방 준비할게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 무언가 돕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거든요.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말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알려만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 야채 좀 씻어주세요.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부터 시작해 가족 이야기까지요. 할머니는 김순자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셨고 지우는 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우 부모님은 맞벌이라 바빠서 제가 지우를 많이 돌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힘들게 살아요.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일본도 그래요. 저도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렇구나. 어느 나라나 비슷하네요. 힘든 시기에는 가족이 서로 돕는 게 중요하지.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느꼈던 가족의 소중함과 다르지 않았어요. 문화는 달라도 인간의 정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를 중심으로 여러 반찬이 놓였어요. 김치,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생선구이까지.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는 고급 요리보다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밥상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음식이네요. 한국 밥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먹어요. 골고루 맛보세요. 할머니의 권유에 따라 한 숟가락 김치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묘하게 정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제 솔직한 반응에 할머니와 지우는 기뻐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지우는 학교 이야기를,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라 모두가 가난했죠. 하지만 이웃들이 서로 나눠 먹고 도왔어요. 한 집에 쌀이 있으면 나눠주고 김치를 담그면 이웃과 나눴죠.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느껴졌어요. 일본도 전쟁 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이겨냈느냐죠.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폭설이 오면 이웃끼리 도와요. 눈 오는 날엔 항상 같이 밥을 먹어요. 눈은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도쿄에서는 눈이 오면 불편함만 느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 오셨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내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죠. 사진 속 할머니는 지금과 달리 날씬하고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지금과 같은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건 지유 아빠가 어렸을 때예요.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몰라요. 지유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진한 가족애가 느껴졌어요. 문득 일본에 계신 제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뵌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첫눈이 오는 날이면 가족 모두 모여 식사해요. 그리고 각자 소원을 빌죠. 할머니의 말씀에 지유가 신이 났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제 소원은 키가 크는 거였는데 정말 5cm나 컸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유의 순수한 기쁨이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리사 언니도 소원 빌어요. 오늘 첫눈은 아니지만 언니한테는 서울에서 첫눈이잖아요. 지유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패션 에디터로서의 성공, 아니면 더 나은 커리어. 그런데 마음속에서 다른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이 따뜻함을 간직하고 싶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낀 이 서울의 따스함, 낯선 사람에게도 기꺼이 나눠주는 정,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원 생각했어요? 지유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이지만 좋은 소원이에요. 지유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리사 씨,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택시 불러줄까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시간이었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그래야겠네요.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하루였어요. 할머니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든 또 오세요. 멀리서 온 손님이 우리 집을 찾아주는 건 큰 기쁨이에요. 지유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네. 언니 다음에 오면 제가 더 많은 곳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명동도 가고 북촌 한옥마을도 가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어 택시를 불러주셨고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유가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언니 가져가요. 한국 과자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한국 과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지우의 선물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지우. 정말 소중히 할게.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와 지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가족을 배웅하듯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택시에 탑승하며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낯설고 차가운 도시가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지우와 할머니가 보여준 정이 제 마음속 얼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여전히 서울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눈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현지 가이드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카와모토 씨, 오늘은 날씨가 좋아 패션 위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날까요? 시계를 보니 아직 8시였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코트를 입은 여성, 두꺼운 다운 패딩을 입은 남성, 알록달록한 목도리를 한 아이들까지. 그들의 패션은 예상과 달리 세련되고 개성 있었습니다. 이건 꼭 취재해야겠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제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죠.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겨울 패션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블록을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눈오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지민과 지우가 알려준 바로 그 눈오리였죠. 이거 정말 한국 문화인가 봐요. 중얼거리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젊은 커플, 아이들과 함께 나온 부모님들, 심지어 혼자서도 열심히 눈오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셔터를 누르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사 언니. 돌아보니 지우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 안녕. 학교 안 가? 오늘은 수업 일찍 끝났어요. 선생님이 눈오리 만들기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정말 한국에서는 눈오리가 큰 의미가 있나 봅니다. 지우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언니도 같이 만들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했고 이런 현지 문화 체험이야말로 진정한 취재가 아닐까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지우와 함께 눈오리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눈을 뭉쳐서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오리 모양으로 다듬는 거예요. 지우의 설명에 따라 눈을 뭉쳤습니다. 시작은 서툴렀지만 지우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차 모양이 잡혀갔어요. 문득 어릴 적 일본에서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만들었었는데 여럿이 함께 만드니 더 즐거웠어요. 리사 씨, 도와드릴까요? 옆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분인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러서요. 한국에 관광 오셨어요? 눈오리는 우리 전통인데 외국인들은 잘 모르죠. 남성은 친절하게 오리의 부리 부분을 다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길을 가셨죠. 낯선 사람을 돕는 일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곳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눈오리가 점점 형태를 갖춰가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와 오리의 날개를 만들어주셨고 지나가던 청년은 자기 모자를 잠시 빌려주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와, 정말 다들 친절하네요.
지유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원래 그래요. 눈 오는 날이면 다들 나와서 함께 놀아요. 그 말에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는 눈이 오면 대부분 실내에 머무르고 밖에 나가더라도 서둘러 목적지로 향하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눈을 즐기고 그것을 매개로 서로 교류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제 눈오리에 얼굴을 그려요. 지유가 작은 돌멩이들을 모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오리의 눈과 부리를 표현했어요. 완성된 눈오리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모양은 아니었지만 함께 만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사진 찍어요, 다 같이. 지유의 제안에 모두가 눈오리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저도 함께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어요. 지나가던 어떤 분이 우리의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경험은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리사 언니, 이거 언니 눈오리예요. 일본에 가져가세요. 지유가 작은 눈오리를 만들어 내게 주었습니다. 물론 진짜 눈오리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고마워 지유. 사진으로 담아갈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놀이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요. 경쟁보다는 협력, 냉담함보다는 따뜻함,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이 눈오리 만들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10시 30분이었어요. 인터뷰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유야,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언니도 즐거우셨어요? 다행이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유와 그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도 주변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눈 쌓인 거리에서 사람들은 서로 돕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차가 미끄러지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밀어주는 모습, 노인이 길을 건널 때 팔을 잡아주는 청년, 동네 상점 주인이 문 앞 눈을 치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까지.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야. 공동체 의식이지. 호텔에 도착하자 현지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와모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몇몇 디자이너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좋아요. 사실 저도 취재할 게 많아요. 한국의 겨울 패션뿐만 아니라 눈 속에서의 일상도 담고 싶어요. 가이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 속 일상이요? 그건 패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이 눈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속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지내는지가 중요하죠. 제 설명에 가이드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인터뷰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한국 디자이너들은 자국의 패션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서울의 겨울을 표현하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가이드가 제안했어요.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근처에서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호기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가이드가 데려간 곳은 번화가의 작은 광장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불닭볶음면 챌린지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운 라면을 먹고 버티는 내기였죠. 이것도 한국 문화인가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챌린지예요. 특히 추운 겨울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 따뜻해진다고 해서 더 인기가 있죠. 행사 주최자가 외국인 참가자를 찾는다고 마이크로 외쳤습니다. 외국인분들, 한국의 매운맛을 도전해보세요. 참가하시면 기념품도 드립니다. 가이드가 저를 바라봤어요. 해보실래요? 정말 매워요. 하지만 한국 문화 체험으로는 최고죠. 망설였습니다. 매운 음식은 그다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취재의 목적이 서울의 진짜 모습을 담는 것이라면 이런 경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해볼게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주최자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다른 도전자들은
대부분 젊은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붉은색 라면이 놓여 있었어요. 준비 시작. 신호와 함께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한 입을 먹자마자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와, 정말 매워요. 관중들이 웃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천천히 먹어요. 물 마시면 안 돼요. 라고 조언해 주셨고, 아이들은 힘내세요. 외국인 언니. 라고 소리쳤어요. 온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주변의 응원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릇을 비우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대단해요. 일본인 친구가 해냈어요. 주최자는 제게 작은 트로피와 기념품을 건네주었습니다. 매운맛에 아직도 입이 얼얼했지만 뿌듯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해주며 매운 음식도 잘 드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낯선 이방인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그들의 문화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이자 그들도 저를 환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하는 길, 입안은 여전히 얼얼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단순한 불닭볶음면 챌린지였지만 그 속에서 한국인들의 열정과 포용력을 느꼈어요. 눈오리를 만들면서 느꼈던 공동체 의식이 이곳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많은 것이 변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 속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 눈오리를 만드는 아이들, 서로를 돕는 이웃들, 불닭볶음면 챌린지에서 만난 활기찬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사에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패션은 단순한 옷차림을 넘어 그들의 문화와 일상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폭설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유머와 창의성을 잃지 않는 모습, 낯선 일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포용력, 그리고 공동체의 힘까지. 이 모든 것이 서울의 겨울 패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에서 서울 출장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오랜만이에요, 카와모토 씨.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동료 마코가 인사했습니다. 마코는 제가 떠나기 전 한국 패션을 폄하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어땠어요? 서울에서의 취재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코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래요? 하지만 한국 패션은 결국 일본과 서양의 카피캣이라고들 하던데.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느낀 진정성과 독창성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일 회의에서 자세히 공유할게요. 사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익은 공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누구도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따뜻한 교류가 그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편집장과 선임 에디터들 앞에서 서울 출장 결과를 발표해야 했거든요. 카와모토 씨, 서울 패션위크 취재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편집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심호흡하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겨울 패션은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설 속에서도 창의성과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폭설로 교통이 마비된 상황에서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그들의 패션에도 드러나요. 그리고 눈오리 만들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겨울놀이인 눈오리 만들기입니다.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즐기며 서로를 연결하는 문화적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선임 에디터 하나가 말을 끊었어요. 카와모토 씨,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서울의 겨울 패션 트렌드지,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편집장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맞아요. 이런 내용은 패션 매거진에 적합하지 않아요. 한국 따위의 문화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한국 따위라는 표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편집장님,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반영합니다. 서울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런 공동체 의식과 따뜻함에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패션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와모토 씨, 우리는 감상적인 여행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 특집을 위한 구체적인 트렌드와 브랜드 정보가 필요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마코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편집장이 좀 심했네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서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마코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을 따라 하려는 느낌이잖아요. 패션도 마찬가지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울에서 느꼈던 진정한 공동체의 힘과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지유와 그 할머니, 지민과 함께 만들었던 눈오리,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흘렸던 땀방울, 스키를 타고 싱싱 달리며 출근하는 사람들의 밝은 웃음. 그 모든 순간이 제 마음속에서 반짝였어요. 마코,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코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인데.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한 장 한 장 보면서 그때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반짝이던 눈밭, 그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길을 잃은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던 지민의 따스한 손길까지. 이게 진짜인데 왜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걸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유리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고 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방식의 기사를 작성하되 제가 경험한 진짜 서울의 모습도 담기로요. 밤을 새워가며 2개의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딱딱한 패션 트렌드 분석, 다른 하나는 폭설 속에 피어난 서울의 따뜻함이라는 제목의 진짜 이야기였죠. 다음 날 아침 2개의 기획서를 편집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카와모토 씨, 이게 뭐죠? 2개나 준비한 건가요? 네, 하나는 어제 말씀하신 트렌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편집장은 한숨을 쉬며 2번째 기획서를 들어올렸어요. 우리 독자들은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보다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정보를 원합니다. 이런 건 팔리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느낀 감동과 깨달음은 그저 팔리지 않는 이야기에 불과한 걸까요?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렌드 분석만 사용해주세요. 사무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눈 쌓인 골목길에 머물러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것조차 서울의 겨울바람보다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서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유 할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의 매콤한 향기, 눈오리를 만들며 함께 웃던 아이들의 모습, 불닭볶음면 챌린지에서 응원해주던 낯선 사람들의 함성까지. 문득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모든 SNS 계정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우와 친구들과 함께 만든 눈오리였어요. 폭설 속에서도 따뜻했던 도시, 서울. 해시태그 눈오리, 해시태그 서울겨울, 해시태그 한국의 따뜻함. 그리고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3일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폭설로 마비된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서로를 돕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유머까지. 한국인들은 눈이 오면 눈오리라는 것을 만든다고 해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잠시 후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귀엽다. 한국에 눈오리라는 게 있구나. 처음 알았어. 리사의 글에서 따뜻함이 느껴져. 나도 가보고 싶어졌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100개가 넘는 좋아요와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비록 회사에서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 마코가 다가왔습니다. 리사, 너 인스타그램 게시물 봤어? 엄청 화제야. 놀라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올린 게시물이 무려 5,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고 공유도 수백 번 이상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일본 연예인들도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마코는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내 게시물이 한국 SNS에서도 화제가 됐어. 일본인 패션 에디터가 쓴 한국 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글이라고 여기저기 공유되고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카와모토 씨, 당신의 개인적인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군요. 편집장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분노와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부러움까지 섞인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개인 SNS에 올린 것이. 아니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편집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 일본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네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래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진심을 전하고 싶어 올린 게시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그리고 우리 잡지에도 당신이 준비한 두 번째 기획, 폭설 속에 피어난 서울의 따뜻함을 특집으로 실어보려고 해요. 독자들의 반응이 좋을 것 같네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전할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창밖으로 도쿄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갑자기 파랗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서울의 하늘처럼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용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패션 에디터가 아니었어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TV 인터뷰 날, 긴장된 마음으로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그저 진심을 말하자고요. 5초 전입니다. 4, 3, 2.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눈앞에 진행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손님은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폭설 속 서울의 따뜻함을 소개한 패션 에디터 리사 카와모토 씨입니다. 리사 씨, 안녕하세요. 목이 바짝 말랐지만 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사 씨의 게시물이 단 이틀 만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공유됐다고 들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나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전혀요. 그저 제가 서울에서 느낀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잠시 생각을 모았습니다. 카메라의 불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속에는 서울의 눈 덮인 거리가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폭설로 도시가 마비됐을 때였어요. 일본이었다면 불평과 혼란으로 가득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 서로 도우며 눈길을 걷는 이웃들, 낯선 이방인에게도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가정까지. 말을 이어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진심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눈오리를 함께 만드는 문화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눈이 오면 대부분 귀찮아하고 빨리 치우려고만 하죠.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그 눈으로 오리 모양을 만들며 함께 웃고 어울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화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건물이나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진행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터뷰였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명확하게 떠올랐어요.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는 때로 편향되어 있어요. 진정한 이해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일상을 공유할 때 시작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우와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국을 나왔을 때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수많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그 중에서도 한 메시지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일본에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리사, 방송 봤다. 내가 그렇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모습은 처음 봤구나.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진심을 표현하는 법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목소리를 깨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홍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지만 문득 서울에 눈 내리는 밤이 그리워졌어요. 그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패션 이벤트를 기획해볼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협업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패션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까지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열정을 본 편집장은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기획이네요. 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어요. 스폰서를 찾아볼게요. 이미 몇몇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TV 인터뷰 이후 여러 기업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사를 둔 화장품 회사, 패션 브랜드 등이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들도 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편집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추진해봅시다. 하지만 결과물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마코가 다가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리사, 정말 대단해요. 내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가 자기만의 관점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다른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죠.
그날부터 한일 문화 교류 패션 이벤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디자이너들에게 연락하고 협찬사를 찾고 행사 장소를 물색하는 일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뛰는 일이었어요. 특히 기쁜 소식은 지우와 할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그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리사 언니, 인터넷에서 언니 인터뷰 봤어요. 너무 멋졌어요. 다음에 서울 오면 꼭 연락해주세요. 이번엔 제가 더 많은 곳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지우의 순수한 메시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리사 씨, 우리 집에서 느낀 작은 따뜻함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처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저는 이제 단순한 패션 에디터가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행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눈오리를 행사의 상징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한국의 따뜻한 겨울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의미도 있고 제가 경험한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디자인팀과 함께 눈오리 모양의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행사 포스터, 초대장, 심지어 디자이너들의 협업 작품에도 이 모티프가 들어갔어요. 단순한 오리, 그 안에는 깊은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 열흘 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폭설이 아닌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첫 방문 때보다 더 설렜습니다. 이제는 낯선 도시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장소로 돌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지우와 할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리사 언니, 진짜 왔네요.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 어떤 고급 호텔의 환영식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요. 가족처럼요. 그 초대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서울을 경험하고 싶었으니까요. 호텔의 안락함보다 한국 가정의 온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몇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 대신 벚꽃이 피기 시작한 거리, 두꺼운 패딩 대신 가벼운 봄옷을 입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담긴 따뜻한 미소는 변함없었습니다. 지우의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반찬들. 처음 맛보던 날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이제는 그 맛에 담긴 정성과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리사 씨, 이번 행사가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비슷하고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 후 지우는 자신의 일본어 공부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언니가 일본에 관해 이야기해줘서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일본에 가서 언니처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우의 순수한 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는 한 두 나라의 미래는 밝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의 작은 용기가 지우에게 영감을 주었다니 생각만 해도 벅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봄 향기가 가득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우가 방으로 들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오늘은 제가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 할머니가 김밥 싸주셨어요. 지우의 활기찬 목소리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지우와 함께 나섰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폭설 속에서 피어난 서울의 따뜻함. 리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한국인만이 가진 특별한 정의 문화는 우리가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리사처럼 위기 속에서 따뜻한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며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우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